예,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글이 SNS 게시판에 올라왔습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글을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영훈 교수 반일 종족주의 책을 두고 나온 글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윤종신 씨 인스타그램에 있는 논란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북한은 현안이니까 어떤 글이 네.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보죠. 네, 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비판의 글을 좀 올렸는데요. 네. 이 하 위원은 몽상가족 발언에 굳이 야당이 비판할 필요도 없었군요. 라며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환율 폭등 등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대일 경제전쟁 해법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했는데요.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 어떻게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총알바지는 국민과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매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같이 지금 미사일 발사는 실무자 협의가 지지부진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도는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렇죠. 북한의 그 도발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조를 타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댓글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실제로 뭐 국론을 모으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 아베가 노리는 것이 한국의 분열 지적인데 이런 글을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그와 반면에서 또 어제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주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조국 전 수석 계속 네.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네, 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반일 종족주의 책에는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조 전 수석은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나 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한다면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 역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교수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데요. 관련 주장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들이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지금 친일파 또 반일파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과 그 반아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지식인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도발을 자꾸만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이런 또 걱정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보고 왔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제 조금 가수 윤종신 씨 인스타그램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윤종신 씨가 이제 어제 망설이다 털어놓는 월간 윤종신 7호루 이야기를 하면서 다케우치 미유 씨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다케우치 미유 씨는 지난 1월 9일 연습생으로 찾아와서 이 윤종신 씨 소속사에 좀 들어오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윤종신 씨도 월간 윤종신 7호로 그러니까 노래 작곡, 노래 이제 부르는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이 아베 정부와 우익의 망언이 터지면서 출시 연기를 했다며 안타까워 글을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과 더불어서 이 댓글에는 비판하는 글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다케우치 미유 씨가 또 AKB48이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이 그룹이 약간 프로듀스 48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기미가요 가창이나 전범 미화 콘서트 등으로 좀 논란이 있었던 우익 논란이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우면 한국인 연습생을 도와주지 왜 일본인 연습생을 도와줬느냐, 뭐 시국에 맞지 않아서 비판의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다케우치 미유 양은 그 프로듀스 48, 48이라고 했던 그 아이돌 오디션 맞습니다. 프로그램이었죠. 한일 합작으로 해서 네. 지금 아이즈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쿠라라든지 네. 또 나코, 또 혼다, 미유키 혼다 같은 그 가수들이 합류를 했는데 이걸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는 좀 곱씹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댓글 중에서도 한일 부부의 댓글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네.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을 한 부부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달았냐면요. 개개인의 사람은 잘못이 없으나 이 분위기라는 걸 좀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런 시국에 연기가 돼서 안타깝고 인재를 등용한 윤종신의 포용력에 응원을 보낸다. 예.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차원과 또 뭐 나라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경계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에서 누구를 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전체 국민, 그들이 다 전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